안녕하세요, 메셀퍼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배웠고요. 등차 수열. 그러면 이제는 등비수열을 배우게 되는데, 등차 수열에서 등차는 뭐였냐면 차이가 같은 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게 될 요거 비는요, 뭐냐면 비율할 때 그 비자입니다. 비율이 같은 비율이라고 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배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비율이라는 말이랑 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게 배수예요. 몇 배, 몇 배라는 거죠. 그럼 비율로 따졌을 때는 뭐 1대2, 2대1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몇 배수가 같은 건데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1, 제가 등차 수열 때 한번 설명하면서 살짝 보여준 수열이 있어요. 어떤 수열이냐면 1, 2, 4, 8, 16이에요. 봐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됩니다. 하나 몇 배가 됐냐면요. 곱하기 2배가 됐어요. 몇 배가 됐냐면 곱하기 2배가 됐어요. 몇 배가 됐냐면 곱하기 2배가 됐어요. 몇 배가 됐냐면 곱하기 2배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올 숫자도 뭔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하면은 32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주어지면은 얘가 등비수열이라는 얘기를 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는 20 곱해진 형태지만 이렇게 보면 또 뭐가 곱해진 형태냐면 2분의 1이 곱해진 형태고, 이렇게 보면 또 2분의 1이 곱해진 형태고, 또 2분의 1이 곱해진 형태고, 2분의 1이 곱해진 형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2분의 1이 곱해진 형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32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첫 항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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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번에 올 거는 2분의 1이라는 거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등비수열.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비율이 같다라고 했는데요. 비가 같은데요. 어떻게 비가 같냐면 지금 이 비가 똑같이 몇 배씩 증가를 합니까? 그죠? 똑같이 2배씩 증가하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곱하는 일정한 수를요 공비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비라고 합니다. 공비. 그리고 영어는 이때 공비는 우리 공차는 D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비는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반항이 중요했는데요. 등비 수열에서도 일반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 일반항 어떻게 되냐면요. 첫째 항을요. 우리가 A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비를 R로 해두면요. AN은 A 첫째 항, 그죠? 첫째 항하고 이제 이게 들어갑니다. 공비에다가 n-1승이 들어가게 돼요. n-1승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이제 교재들을 보면 이것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다 하는 것도 있고, 혹은 이제 이런 표시도 줄 때가 있습니다. A1은 A1이다. 뭐 이런 거 줄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뭐 어차피 1이 들어가게 되면 R의 0승이 되기 때문에 A1이 하나, 어차피 이건 1이죠. 그죠? 그래서 뭐
딱히 이거는 신경 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표현을 좀 굉장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요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 첫째 항이,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거 기준으로 해서 볼게요. 첫째 항이 1이었고요. 공비가 2의 n-1승이죠. 그죠? 공비가 2니까. 그러면 봐봐요.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얘가 1이죠. 그죠? 0이 되니까. 그러니까 1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죠. 그래서 2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2의 2-1승은 2죠. 그래서 이거 2가 되고요. 3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4가 됩니다. 그죠? 2의 2제곱이 되니까.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었어요. 2의 3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맞아 떨어지죠. 이거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반항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서는 지금 첫째 항이 30입니다.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전부 다 지금 2분의 1씩 2분의 1씩 2분의 1씩 곱해진 형태죠. 그러니까 2분의 1에 n-1승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봐봐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이 됐다고 했을 때 두 번째 항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죠? 두 번째 항이니까 지금 2분의 1 요것만 살아남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가 16이 되니까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정말 잘 기억해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마구마구 찾을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번만 더. 만약에 등비 수열이라고 적혀져 있고, 이렇게 잠깐만 계속 흔들리네요. 등비 수열이라고 적혀져 있고, 등비 수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81 이런 게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봐봐요. 얼마씩 곱해졌냐면 지금 마이너스 30 곱해졌어요. 마이너스 30 곱해졌어요. 마이너스 3이 곱해졌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 곱하기 마이너스 3이 곱해진 거야. 첫째 항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n-1승 이렇게 해주면 이 수열에 대한 일반항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계속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거랑 감소하는 것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이제 뭐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뭘 배웠었냐면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뭘 배우게 되냐면 등비 중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등비 중앙. 등비 중항. 이것도 가운데 항의 성질인데요. ABC가 있는데 등비수열 이루고 있다고 쳐요. 등비수열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공식이나 성질이 나오게 되냐면, 그죠? 요게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 B제곱은 AC라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등차 수열은요, 등차 중앙은 2B는 A 플러스 C였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B제곱은 AC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얘가 첫째 항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 항이니까 그냥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두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요, A의 R이 되죠. 얘 세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A의 R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해보면 AR 전체의 제곱은 A 곱하기 AR의 제곱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a제곱 r제곱이 되고 이것도 a제곱 r제곱이 되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봐도 되고요. 그렇게 봐도 되고 또 봐봐요.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b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 b랑 여기서 여기 넘어간 b가 같아요. 그러면 a분의 b는 b분의 c가 또 비율이 같죠.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a분의 지금 ar 그 다음에 ar분의 ar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에 aa 지으시면 r이 남게 되고 aa 이렇게 지으시면 결국에 또 r이 남으니까 결국에 같죠. 그러면 이 분수를 지금 우리가 양변에다가 ab를 곱해주면 분모가 다 지워지고 이 형태가 남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등비중앙도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해요. 등비중앙도 꼭 반드시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워야 될 마지막 내용 중에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있어요. 등비수열의 합공식.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인데요. 이거는 공식이 어떻게 보면 두 개,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좀 많이 쪼개서 본다고 하면 3개까지가 됩니다. 일단 최대한 많이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항이 1번. 일단 우리가 그거를 잡아두고 가겠습니다. 기준을 잡아두고 갈게요. 첫째 항이 우리가 그냥 이번에 A1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R입니다. 그럼 이제 등비수열인데요. 공비가 R인 등비수열. 이 합을 구해야 되는데 1번이 뭐냐면 공비가 1일 때예요.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1일 때는요. 수열의 합이 어떻게 되냐? 수열의 합은요. n번째,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항의 합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NA1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5였어요. 그 다음에 공비가 1이에요. 그럼 두 번째 항도 5고, 세 번째 항도 5고, 네 번째 항도 5고, 다섯 번째 항도 5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S5를 구해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다 구해. 다 더해. 그러면 봐봐요. 5가 5번이죠. 5가 5번이죠. 그래서 25가 되게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그러면 공비가 1이 아닐 때를 보게 되겠네요. 그죠? 공비가 1이 아닐 때는요. 이제 잘 외워두셔야 돼요. 합은요. 합은 1-r분의 살짝 복잡해진다. 그죠? a 1-r의 n승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많이 따지면 3개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 경우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R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즉 분수일 때 좀 많이 쓰고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R이 R이라고 한 아이가 1보다 크거나 1보다 이제 작을 때, 그때 많이 씁니다. 이럴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공비가 뭐 2거나 3이거나 4일 때는 요 식을 많이 쓰고, 공비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일 때는 요 식을 많이 쓰게 됩니다.
왜냐면 그게 좀 더 편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문제 풀 때 그게 더 편해서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라고 원하시면 또 이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만 보여주고, 이제 원리학계도 어떤 교과서는 어떤 문제집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원리학계는 따로 다루도록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거에 대한 증명만 좀 해주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죠? 설정을 해놨습니다.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라는 것을 A1이고, 이것도 A1이네요. 그죠? A1입니다. 그죠? A1. 우리가 이렇게 첫째 항은 A1, 공비가 R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합이라는 건요,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건 처음에 첫째 항,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A1의 R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A1의 R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게 계속 이제 쭉쭉쭉쭉 더해지다 보면 n번째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A1의 R의 n-1승이 되게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일반 항이니까 n번째 항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R의 n승까지 해버리면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일단 임의로 우리가 그냥 그 다음 번째 항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그 다음 걸 생각해 보면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R을 곱해 버리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되면 R을 곱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되죠. 제일 첫 번째에다가 R을 주게 되면 A1에 R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R을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R을 곱해주게 되면 A1에 R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럼 계속 쭉쭉쭉 가다 보면 여기다가 R을, 마지막에다가 R을 곱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한번 빼줍니다.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SN에서, 그죠? SN에서 RSN을 뺐어요. 그러면, 그죠? 이 모양이 만들어지죠. 1-R의 SN이 만들어지죠. SN 빼기 RSN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 A1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지워져요. 이렇게 싹싹 지워지고, 이것도 싹 지워질 겁니다. 그럼 남게 되는 게 요거 하나만 남게 되겠죠. 근데 대신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1의 R의 n승이 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추려보면 요 모양이 되고요. 그죠? 요거를 조금만 더 추려보면, 좀 올려야겠네요. 정리를 해보면 1-R의 SN은 A1으로 묶어버리고 1-R의 n승으로 묶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R이 1이 아닐 때니까, R이 1이 아니면은 얘가 이제 양변이 나눠지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1-R분의 A1의 1-R의 n승, 요게 이제 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전체의 합. 그죠? 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증명 과정은 알아야 되나라고 물으면 사실 대부분의 수학 선생님들은 다 알아야 돼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에서는 알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기본적인 문제도 못 맞추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고 결과만 좀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원리학계에 대해서도 잠깐 공부를 해보고, 또 그 다음 강에서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그 차이가 있는 거 공식 우리가 한 번 더 비교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또 아마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지금 이것까지만, 등비 수열까지만 잘 되어 있으면 앞으로 내용도 그렇게 뭐 크게 막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계속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거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신경 써서 외울 거 외워주시고, 등차 수열이랑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등비 수열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